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대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전국이 떠들썩하고 각종 또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하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여야 통틀었어요. 또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의 관심은 윤석열과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물밑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있어도 있다, 없어도 없다, 말할 수 없는 게 이 부분 아니냐. 덧붙이면 알아도 안다, 몰라도 모른다, 말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다. 그만큼 복잡 미묘한 부분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드러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일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안철수입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지금 타협점을 찾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안철수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은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안철수가 요구하는 가장 큰 핵심은 5년 뒤에 안철수 본인이 대권 도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의 대권 도전, 5년 뒤에 대권 도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먼저 송은재TV 구독, 좋아요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조회가 늘어가는, 그게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난 뒤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반응을 묻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은 해보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그냥 듣고 넘어가면 별 큰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니까 그렇게 대꾸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겠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은 뭔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위원장을 통해서도 많은 그동안 물밑 협상이 있어 왔고 나중엔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후보 단일화 작업 그동안의 경험해 보면 벌써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정말 양 후보들 두 사람의 심중을 헤아리는 사람들로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상당한 제안을 했고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제안까지 갔는데 안철수 후보가 일단은 후보 등록을 하면서, 후보 등록을 한 것도 좀 사실은 큰 그거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 전에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이런 기대감도 높았는데 후보 등록을 하면서 단일화를 하자 제안까지 좋았는데 거기에 여론조사까지를 거론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내밀 수 있는 최고의 카드, 여론조사죠.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로서는 가장 좀 힘든 부분이죠.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 지지율 차이에서 6배, 7배 차이가 나는데 여론조사를 하자, 이걸 윤석열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요구를 하는 셈이다. 안철수 후보로서도 당대표로서의 명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안은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라고 한 것은 최대한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강하게 이렇게 여론조사 단일화를 요구해 온 것, 아쉽다. 윤석열 후보가 도대체 어디까지 제안을 했을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책임 총리 정도의 제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추측들은. 정치권에서 추측은 그 정도의 제안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쉽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할 때부터 이것은 좋은 신호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방식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건 이미 이재명과는 선을 긋겠다.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뜻을 펼친 것이어서 뜻을 보인 것이어서 좋은 신호다. 그 다음 후보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50%를 훌쩍 넘는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해 드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개인적인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정치 상황에서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정치 상황에서 단일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단일화를 해서 얻을 것이 두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뭐 통합정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제3당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도록 위성정당 제도 이걸 뭐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양당 중심의 이 정치판을 바꾸겠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지 못하더라도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가 연대하는, 손을 잡는, 단일화하는 이것만이라도 어쨌든 막아보자라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뭐 이준석 대표만이 아니라도 이 단일화를 놓고 윤석열에 대해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안철수에 대해서 폄훼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주변, 안철수 주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윤석열과 안철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서부터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얘기만 하고 손잡고 정치를 함께 해야 될 충분히 가치가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칭찬해왔고,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좀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싸잡아서 좀 비판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개인적인 비판은 절대 없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언제나 좋은 이야기만 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서로가 굉장히 돈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최근 들어서 좀 힘든 일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그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입원 중에 있고, 또 어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3명이 사상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도 전하고, 또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서로의 충분히 소통, 교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정말 냉정하게 보는 부분은 두 번째, 개인적인 관계는 관계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계속 지금 윤석열 후보를 조르고 있죠.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빨리 입장을 밝혀라.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밝혀라. 이제 막 주변에서 하는 말들은 사실은 크게 가치가 없거든요, 지금. 전부 계산된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를 돕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도 공격하거나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의도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계속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혀라.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후보 단일화 어떤 형태로든지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물밑 협상을 해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약간의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답을 계속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해석하기에는 70~80% 여론조사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후보 단일화는 하자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고, 윤석열 후보의 최종 이제 마지막 답변을 기다린다,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고, 만약 되지 않을 경우에 뭐 10%, 20% 정도 만약 되지 않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완주를 위해서는 10% 정도의 지지율이라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이 지금 뭐 대권 후보라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주변에 뭐 윤핵관들 또 당 관계자들이 많고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안을 하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5년 뒤에 안철수의 대권 도전에 윤석열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데 지금 많은 카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당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쭉 남아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권 도전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철수 후보가 흡족하지는 않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밑에서 계속 협상이 충분히 오고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정말 두 사람 간의 깊은 이런 신뢰관계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서로 믿는 부분이 생기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민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장 이준석 대표도 있고 또 국민의힘 안에도 굉장히 많은 계파도 있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국민의당 안에도 이 절대로 만약에 합당을 한다든지 연대를 하면은 민주당 쪽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들도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도 어제 말했다시피 자신은 현재 정치권에, 특히 국민의힘 야권에 빚이 없습니다. 윤핵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고 난 뒤에 그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래 빚 관계가 만들어질 여유가 없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와 굉장히 궁합이 맞고 안철수 후보와 대화가 되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음을 먹는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약속을, 많은 부분들을 그걸 뭐 명문으로 약속을 해주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에게 충분히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책임 총리제를 준다는 게 안철수 후보에게, 물론 두 사람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정책적 연대, 대국민 메시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겁니다. 또 필요하면 책임 총리제를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년 뒤 안철수 대권에 뭐 확실한 어떤 장치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권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약속을 해준다라고 해서 가능해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집단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두 사람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입장이 이렇다면 안철수의 입장도 그렇게 윤석열에게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의 입장에서. 지금 안철수는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10%의 지지율이라도 유지해보자라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또 10%의 지지율을 유지해서 완주한다라고 해서 안철수의 정치 생명이 탄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도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게 지난 일요일의 반응이었다. 그럼 윤석열 후보는 최근 지금 아마 더 추가로 제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두 사람 간의 신뢰에 관한 부분들일 것이다. 깊은 어떤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이제 보수, 국민의힘, 전통 보수 지지층에 자신이 보수의 정치가다, 보수의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서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는 허투루 하지 않죠. 모두 자신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안철수 후보는 어제 안동에 있었습니다. 경북에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첫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을,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후보 단일화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재촉을 하면서도 안동에 가 있었습니다. 안동에 가서 덩치는 크면서 겁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 하면 되지, 그걸 겁이 나서 안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윤석열 후보를 향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다, 국민의힘이 덩치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또 돌렸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그 정도 말 가지고 말꼬투리 잡을 일은 아니고요. 덩치가 큰데 겁이 많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덩치는 큽니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 경선 과정에 들어와서 선거운동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이 선거운동, 선거가 없으면 큰일 난다. 평소에 살이 많이 찌다가도 이 선거를 통해서 5, 6kg씩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거든요. 선거를 즐긴다. 선거가 있어야 이 다이어트도 하고 이 체력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컨디션도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살도 많이 빠지고 몸도 이렇게 단단해진 것 같고, 선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얼굴도 더 밝아지고, 그래서 검찰총장 검사가 아니라 선거에 오히려 맞는 사람이 아니냐, 정치에 오히려 맞는 사람이 아니냐, 나이 60에 이제 본 직업을 찾은 게 아니냐, 뭐 궁합이 맞는 직업을 찾은 게 아니냐, 직장을 찾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입장도 그렇고 또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기존 정치권에 빚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에게만 빚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복잡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반발할 그런 세력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빚을 진 것도 없고, 또 윤석열 후보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윤석열 후보가 뭐 복잡한 이런 정치적인 관계에서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이렇게 보이고요. 충분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오늘까지는 응답을 하라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해왔는데, 적정한 협상이 된다면 적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마무리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오케이가 되면 두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단판을 짓는, 만나면 이제 오케이가 되는 상황이 아니냐, 단일화가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단일화 부분 가능성이 밝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